좋아요, 구독!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그려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11월 FOMC 의사록 역시 무난하게 소화했습니다.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 전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따라서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의 무게가 조금 더 실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트럼프 관세 발언에 국내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더욱더 높여잡고 있습니다. 이에 멕시코와 중국에서는 환율 전쟁으로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증시는 속절없이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해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했고요. 그 와중에도 우리 증시를 움직였던 테마들,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다시 한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에 재건주가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농기계와 건설기계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또 한 번 모멘텀을 받아냈습니다. 특히나 농기계 쪽에서는 TYM과 대동이 상승 흐름을 조금 더 가파르게 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재건 인프라 관련해서는 변압기와 전선도 많죠.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통신주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 주가 상승에 대한 전망과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나 배당에 대한 매력도 또 있죠. 통신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동금속과 HD 현대건설, LG U+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입니다. 히토류는 산업 전반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특히나 반도체 주 원료로 쓰이는 실리콘에 규소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실리콘은 인곳을 만들어서 웨이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반도체 곳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업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히토류가 중국의 추가 관세 예고 속에서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셰일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셰일가스 그리고 천연가스 모두 트럼프 취임 즉시 LNG 수출 승인이 예고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2차 전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계속해서 세액 공제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어제장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트럼프와 굉장히 친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제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테슬라를 제외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리비아는 13% 넘게 올랐고요. 오늘 장에서도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니온과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자익을 상한가를 터치했다라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내림세를 기록했었던 방산 테마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방산주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 역시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WTI 국제유가 그리고 브렌트유 역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머스크 미국 국방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시사하면서 F-35 전투기가 너무 비싸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F-35 전투기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데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 예산을 삭감하면서 방산주가 일제히 내림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보편 관세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22조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도에 한국에 대해서 수출이 더욱더 급감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는 있는데요. 다만 방산은 이에 대해서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언급까지도 있으니까 방산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을 표출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은 모두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서 어제장에서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트럼프 그리고 방산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좋았던 시작은 채 하루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얼굴이 좀 바뀐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어제 개장하면서 속보로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게는 또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은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랑 지오릿 에너지 그리고 삼성 SDI까지 같이 묶어서 크게 2차 전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IRA 관련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어느 정도는 해소된 분위기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공장들이 있는 장소가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보다는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서 노이즈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스웨덴의 노스볼트 또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익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스볼트가 이제 유럽 안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설립됐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없어졌다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정도는 더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개혁을 했었던 노스볼트와 배터리 계약을 했었던 회사들은 다시 또 상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국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가 이 중에서는 가장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스볼트가 이전에 BMW랑 같이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요. 노스볼트의 이 배터리 수율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한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삼성 SDI가 노스볼트랑 공급 계약을 했던 이 양을 그대로 삼성 SDI한테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여기서는 큰 승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삼성 SDI와 에코프로 머티가 시간 외에서 전구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억 원 규모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2.6% 정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오릿 에너지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관련해서 전기차 세액 공제 지속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테슬라 관련해서는 제외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시선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로서 최근 리튬 가격 또한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리튬주들에게는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오릿 에너지도 8.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럭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주인데요. 머스크 한마디 때문에 어제는 울고 웃었던 섹터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어제 울었던 쪽은 방산 쪽이었습니다. 머스크가 X 계정에 아직도 F-35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라고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부에 있어서 수장으로 지금 임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부분 또한 국방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젠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F-35는 유인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드론 AI에 대한 수혜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만들어지면서 에이럭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에이럭스는 정규장에서 25%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지만 3.6%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K케미칼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도 상한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종목은 대한해운 주식 처분 결정이 좀 났습니다. 다만 이유가 중요할 텐데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금 보유량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물론 어제는 반응이 좀 나왔고 오늘도 물론 갭상승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보는 호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09% 소폭 하락하면서 2,518선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승하면서 700선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환율 또한 1,400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1,400원이 뉴노멀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담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증권사에서 25년도 가이던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24만 원이었다가 2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17만 7천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유의미한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찍혔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순매수가 조금 더 찍혀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주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살짝 보고 갈게요. 자, 알테오젠부터 현재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다만 여전히 30만 원 선은 하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강보합 수준, 에코프로 오늘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시죠.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